그런 거 많아요. 제목에 도와주세요 유유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일단 불안해 내가. 첫 번째,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체크한다. 두 번째로 대출이 내가 얼마까지 나오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. 가족들한테 빌릴 수 있는 돈이라든지 전세를 있는데 내가 이걸 월세로 바꾸면 또 돈이 얼마 생기잖아요. 지를 체크해 봤을 때 내가 풀로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인지를 보자는 거죠. 첫 번째, 내가 실거주 곧바로 할 거냐, 아니면 내가 그냥 새끼고 사둘 거냐, 두 가지로 접근하셔야 돼요. 후자로 갔을 때가 볼 수 있는 단지가 훨씬 많아질 거예요. 스텝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, 그렇게 해서 나오는 아파트 리스트들이 있잖아요. 팔품 가셔야죠. 그냥 거기 단지 옆에 가고 놀이터도 한번 가보고,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, 그때 가서 이제 부동산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처음에 한번 들어가기 어렵지, 들어가고 나면 괜찮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그 단지의 가격을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. 첫 번째 실거래가, 이거는 조회하면 나오니까 국토부에. 두 번째는 KB 시세, 이건 약간 검증된 거잖아요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. 그리고 세 번째,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호가 보는 거죠. 이거는 이제 집주인 마음이니까 참고만 하는 거야. 참고만. 힘드시면 한 달에 한 번씩, 시간 얼마 안 걸려요. 귀찮아서 안 할 뿐이지.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, 중간에 가격이 오르든 출렁거리든 신경 쓰지 말 것. 근데 그게 안 돼요. 이 부동산은 이 세금하고 대출 두 가지만 알면 거의 80%가 끝나요. 어떤 거예요. 일단 처음에 계약 썼을 때 공동명의 하셔야죠. 나중에 이거를 명의를 바꾸려면 취득세가 또 들어가요. 그리고 이제 처음 들어갈 때 인테리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인테리어 할 때 큰 공사, 뭐 샤시라든지 보일러 교체라든지 뭐 이렇게 방 확장이라든지 정말 큰 공사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들어가가지고 양도세를 좀 줄여줄 수가 있는데, 제가 보니까 인테리어 대부분은 필요경비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욕실, 뭐 거실, 뭐 싱크대, 뭐 도배 장판 이런 거는 필요경비가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이렇게 좀 목숨 걸 필요는 없다.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시고 공동명의만 하셔도 제가 봤을 때 뭐 몇백만 원 세이브하는 거는 일도 아니고요. 나중에 매도할 때는 꼭 비과세 전략으로 체크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비과세라는 게 세금을 가장 많이 줄여주면서도 지금 비과세 전략이 좀 많이 쉬워졌거든요. 그 전에 정부 때보다.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활용하셔야 된다. 뭐 저도 그렇게 했는데요. 나하고는 상관없겠지라는 그 생각.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이게 이제 세금 영상이잖아요. 아마 클릭 자체는 안 할 거야. 제가 봤을 때는. 왜? 내가 무슨 세금이야. 난 세금 안 내. 그리고 그냥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생각하는 게 세금이거든요. 근데 그때 가서 하면은 이미 단독명의 돼 있지, 뭐 비과세 전략 놓쳤지, 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큰 데미지를 입지 않는 선에서 좀 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분이 계세요. 양도세 비과세에서 중요한 거는 주택수 카운트하는 건데,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.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고 주택수 빠지지 않아요. 아주 예외적으로 빠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, 이게 대부분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. 근데 이거를 빠진다라고 잘못 아시고, 심지어 부동산 가서 물어본 그 답변을 그냥 편하게 한 답변을 신뢰를 해버려가지고,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집이 양도차익이 10억이거든요. 이 10억 중에서 7억을 세금 날린 사람이 있어요. 그 70대 노부부신데, 적어도 과세당국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계기가 돼서, 그냥 내가 세무사는 아니지만 나 혼자라도 좀 떠들어야 되겠다.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만 기억하면 되잖아요. 임대주택 등록했다고 주택수 빠지는 건 아니구나. 이것만 기억해도, 부동산에 가는데 빠져요 해도 아닌데 뭔가 불안한데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. 왜냐면 내 돈이니까. 저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. 그리고 실제 상담이나 신고 대행은 세무사님이 찾아가셔라. 방법 없어요. 이미 매각을 다 해버렸고 잔금을 다 치렀고 3, 4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세무서에 연락 온 거예요. 기억하세요. 내가 팔잖아요. 특히 비과세로 팔았잖아요. 3, 4개월 후에 꼭 세무서에서 연락 온다. 그럼 이거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연락 안 오길 기다리세요. 이게 불안하시면 세무사한테 가시고. 말이 그렇지, 평생 갖고 있는 집에서 10억이 올랐는데, 평생 갖고 있는 집에서 그 중에 7억을 세금으로 낸다?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저희 카페에 보면은요, 제목에 도와주세요 유유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일단 불안해 내가.
매각하기 전에 뭔가 그래도 오면은 제가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세무사 상담 받아보세요라고 말을 해주는데 이미 팔았어요. 끝나는 거예요, 이게. 근데 그 금액이 아까 7억이었죠. 최근에 있던 건 1억이에요. 막 몇천 왔다 갔다 한 거 1도 아니에요. 그런데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평소에 커피값 몇십만 원, 몇천 원 아끼려고 노력하죠. 심지어 무슨 어플 쓰면서 막 5원, 10원 받는 것도 하고 있죠. 시장 가서 가격 깎죠. 쿠폰 모으고 있죠. 왜 본인 재산의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, 그리고 마지막 사고 팔 때 세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냐. 제 거 채널 안 봐도 됩니다. 안 봐도 되니까 꼭 경각심을 가지고 내 재산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내가 사업 관련해가지고 신고가 좀 잘못 들어갔다. 내가 뭐 종합소득세 5월달에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가 잘못됐다. 내가 법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법인세가 잘못됐다. 이거는 내가 잘못하면은 5년 내에 보통은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. 그래도 뭐 내가 바로 적겠다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.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내 소유권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. 이미 넘겨버린 거죠. 방법이 없어요. 이 계약을 무르자 없던 걸로 하자. 이게 안 된다고요. 양도세는 극과 극입니다. 비과세라는 가장 좋은 혜택이 있으면서도 이게 날아가 버리면 오히려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는, 지금 이제 다행히 24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되는데 이게 또 연장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양도 당시 조정 대상 지역, 강남, 성구하고 용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죠. 제가 한 수강생 거의 한 5,000명 이상은 만났을 거예요. 대략 5,000명 중에 1% 정도는 나쁜 의도를 갖고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.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이거 뭔가 잘못된 건지 알아. 근데 이거 살짝 피해갈 수 없냐. 약간 법의 그 경계를 살짝 넘어서. 그런데 당연히 법 테두리를 넘어서서 하면 탈세고요. 우리 세법에는 이게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조세 회피를 행위를 했다. 그것도 탈세로 봅니다. 어떤 걸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건 있잖아요. 우리 앞에 선배분들이 몰랐을까? 어차피 사람 머리가 거기서 거기에요. 이미 다 해 드셨습니다. 그래서 과세당국이 또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. 그래서 그거를 이미 다 막아놓는 장치들이 다 있다. 제일 좋은 거는 비과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중에서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장 파워풀하다. 그래서 양도가가 내가 12억이 넘지 않는다. 그러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요. 조건을 갖추면. 그러면 내가 5억짜리 샀는데 갑자기 4억으로 떨어졌어요. 기분 나쁘죠? 근데 얘가 다시 회복을 해서 5억으로 회복됐다가 6억, 7억 됐다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8억이 됐단 말이에요. 저는 이 8억만 생각하라는 거예요. 중간에 뭐 떨어지든 올라든 신경 쓰지 말고. 물론 잘 안 되는 건 알지만.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이 보통 5억이 됐는데 4억으로 떨어지잖아요. 그러면은 야, 내가 1억을 아낄 수 있었는데. 근데 잘 생각해봐요.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? 실거주자예요, 투자자예요? 투자자 아니에요? 아니 어떻게 조점을 잡어? 그러니까 이 실거주자 분들이 죄송한데 다 그런 건 아닌데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. 본인은 실거주자래. 집값에 별로 상관이 없대. 그런데 4억 저점을 못 잡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. 이건 투자자 마인드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표리부동하지 마시라.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팔 때 올라서 비과세 받으면 된다. 심플하게 생각하십시오.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.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너무 욕심내지 말라고 했잖아요.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계약서 쓰기 전에 내가 한 번만 더 생각해도요. 진짜 1,000만 원 아끼는 건 일도 아니고요. 그래서 제 책의 모토가 1군 투자로 1,000만 원 아낀다는 거예요. 물론 그 당장에 내가 상담료 뭐 30만 원, 50만 원 또 신고대행 하면 이제 금액에 따라 다른데 막 몇백만 원 하고 해요. 근데 당장 나가면 좀 아까운 것 같잖아요. 조금 이게 내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다.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.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분들 만날 수 있게 돼서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뭐 제 채널이나 제 책을 보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요즘에 뭐 워낙 다른 회계사 세무사님들도 강의도 많이 하시고 또 다른 좋은 채널들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본인에 맞는 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부동산은 세금하고 대출 이 두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살 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. 대출 적정하게 활용하는 거 아셔야 되고요. 나중에 이거를 팔 때, 보유할 때 세금에서 또 줄이는 게 금액이 상당히 커요. 생각보다 커요.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최종 수익률을
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다.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주식과 더불어서 특히 부동산이 아마 금액적인 게 훨씬 더 클 거예요. 개인들이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. 그러면 나의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나의 소중한 재산이잖아요. 이 소중한 재산은 부동산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요. 세무사님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요. 내가 지키는 게 내가. 그래서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세무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신고를 맡겨야지 훨씬 더 좋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건강하게 보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